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회차에서는 우리나라 내의 주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CNN에 해당하는 이제 적폐 엘리트 언론인 JTBC가 리드하는 적폐 글로벌 엘리트 언론이죠. 그 JTBC가 리드하는 대로 싹 다 따라가 갖고 사실을 숨기고 보도를 안 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이러는 이제 주류 언론계의 를 움직이는 가짜 대통령으로 등극하신 것처럼 보이는 홍석현 씨가 우리 촛불 국민이 선택해서 세운 진짜 대통령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이런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이걸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유튜버 지금 이재명 죽이기 상황과 관계돼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셔갖고 해외에서 발군의 리서치 실력으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한 진짜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인텔리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JTBC에도 터너라는 외국 자본도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럴만 하다 싶어갖고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듣고 그냥 지나갔는데도 다시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 터너라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쪽 자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제가 짐작을 한 대로 만약에 JTBC에 터너라는 외국 회사가 투자를 한 게 맞으면 그러면은 JTBC는 그냥 방송국 이름을 JTBC 뭐 중앙일보이기 때문에 본래 TBC였던 방송국이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KCNN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CNN, Korean CNN. 왜냐하면 그 CNN 그 유명한 CNN을 설립한 그 자본 그 회사가 터너 패밀리. 그래서 본래 이제 민간 자본이었다가 그 위성 산업 그 전 세계 위성 산업을 다 갖고 있는 그 AT&T하고 합작을 하면서 그 이제 그게 군산복합 자본인 거죠. 그 위성 시스템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신분 세탁을 한 자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같이 움직이는 자본입니다. 터너가. 미국에는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있고 박정희 씨는 중앙정보부를 그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보는 뭐 KCIA이고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돈을 훔쳐갖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던 이승만이 미국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나이스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광들 미국 전쟁광들의 환심을 사서 남한 대통령 자리에 이제 꽂힌 거죠. 앉았는데 그러면서 구성된 행정부는 전부 다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의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친일하고 봉사하고 일본을 섬기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섬기면서 떡고물을 주워 먹고 부를 채웠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승만 미국이 꽂아준 이승만 행정부에 다 탔으니까 그러고 본래 일본 그 군국주의가 그 19세기 말 이때부터 미국하고 가츠라 태프트 자기들끼리 짜고 미국이 키워줬던 미국 군산복합체 미국 자본의 말을 듣는 이제 동생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의 말을 이제 70년, 80년 동안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군산 복합체 자본, 전쟁 무기 만드는 이런 쪽 자본하고 또 새롭게 태어난 초국적 기업 자본이라는 이 굉장히 폭력적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1등 부자 다 먹잖아요. 1등부터 8등 중에 또 8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국적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찬탈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폭력적인 자본들의 그 대행자, 정치 무대에서의 대행자격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를 이으면서 필요할 때 변신을 해온 그런 끝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무대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잠깐 또 돌아가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무대를 움직이는 글로벌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 세력이 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메비우스의 띠, 그 본질이 양날검법. 이게 이제 공식선상의 수면으로 옛날엔 다 숨겼는데 그래서 뭐 30년 동안 confidential 이렇게 문서를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그 진보연하는 쪽 전 세계의 진보 진영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정치 무대에서 이제 그 공개석상에 뜬 거죠. 떴기 때문에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거고 현란한 이런 작전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는 더 시끄러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거가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 그 본질이 그게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나뉠 수 있는 건 다 나누거든요. 그게 좌파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뭐 종교는 뭐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아니면 뭐 자본가와 노동자든 뭐든 다 나누죠 다. 그리고 이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디베이트 훈련을 어떻게 하죠? pros and cons 찬성과 반대 이거 우리나라도 열심히 따라하더라고요. 찬성과 반대로 나눠가지고 찬성 진영 반대 진영 이렇게 해서 디베이트 토론 훈련을 그렇게 시키죠. 그러면 그리고 회색지대 이러면 뭐라 그래요? 입장이 없는 그래서 좀 뭐 기회주의자인가요? 회색지대는 이렇게 나눠서 훈련시키니까 세상에 뭐 좌우 뭐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분쟁과 갈등을 애초에 주장하는가? 자기들이 그 무기 팔아먹어서 돈도 벌고 또 자기들이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간택받은 그 철인, 깨달은 자. 그래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대중들을 그 통제하고 컨트롤할 역사적인 뭐 사명을 타고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그런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거죠. 글쎄 우리 국민이 우매합니까? 우리 뭐 세종대왕 이런 정군들이 통치했던 거는 민심이 천심이다에 기본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를 했었는데 거꾸로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작전이 본래 이런 작전이었게 했던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거꾸로 돌아가면 괴로우니까 2차 대전 직후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셨던 러시아 전문가 한 분이 뭐 얄타 협정 트라우마에 대비해서 몰타 협정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너무나 이제 재밌는 탁월한 용어를 스스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혹시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같이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동구 사회주의권이 왕창 생기면서 같이 또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 게 뭐냐면 요기조개다 알박이를 했거든요. 이 갈등, 그러니까 음양 중국 잉양이에요. 잉양에서 그 한쪽에 있는 반대쪽 색깔의 그 작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알박이 그거 운용할 수 있는 알박이를 해놓은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심었고 인도 옆에다가
종교 분쟁 일으켜서 파키스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갈라놨죠. 그러고 이제 그 동서독은 없어졌으니까 뭐 그냥 하고요. 그럼 팔레스타인을 보면 예를 하나만 들자면 팔레스타인이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인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뭐 난민 지구 이렇게 부르는 그곳이 나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가 이제 국가의 3대 요소가 뭐 국민, 주권, 영토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본래 국적이 어딘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 여기서는 그 김용민 씨가 다스베이다에 나와갖고 그 Abrahamic religion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그 동양 종교 빼놓고는 싹 다거든요. 근데 이 그들 그 바이블 더 바이블 뭐 이름이 뭐든 간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모세가 애굽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까 거기서 정착을 한 땅이 이집트 땅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찌나 웃기던지 왜냐면 그 진실을 얘기하시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 김용민 씨가 지금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받았다면 진짜 6.25 때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진짜 목사님일지도 모릅니다. 개독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지역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을 왜 꼽았느냐? 2000년 전에 그 땅을 떠난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던 그거를 막 땅을 뺏겼다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왜 거기다가 꽂았느냐? 알박기죠, 알박기. 시끄럽게 만드는 알박기 중에 하나. 그러면 왜 대사관을 그쪽으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쪽으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꽂아놓고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데다가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양동 작전인 거죠. 양쪽을 뭐 국가로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고 그래도 팔레스타인도 감싸 안아야 되니까 대사관을 거기다 놔둔다. 이런 작전을 썼겠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 이거가 무슨 사위가 유태인이고 또 네타냐후하고 친하고 유태교 돈을 먹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을 영구 평화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그 이제 그 두 국가 팔레스타인하고 영토를 정리를 해서 국가로 만들고 영구 평화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그게 맞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러니까 설립 및 돼갖고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보고 도로 나가라 할 수도 없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보고 니네 본래 국적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집트 뭐 또 그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다 가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동서 진영 갈등가 사회주의 블록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출마하는 대통령들이 이제 순서대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약에 수도를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안 하는데 트럼프는 말을 하고 실제로 하니까 이게 이제 양날검법을 구사를 하면서 그 전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글로벌 엘리트들의 핵심 세력들과 또 이제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하는 뭐 전문가 엘리트, 언론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답이.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그
트럼프가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이 얘기는 안 들어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 CNN, NYT,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뭐 BBC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이 뭐 로이터, AP 다 같은. 왜냐면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이니까. 그것만 따라서 이제 뺏기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토라이가 되는 거죠. 그것만 열심히.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실권을 잡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군산복합체 자본하고 초국적 자본 이런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안티 피플적인 이런 쪽을 운용하는 이 세력이 하고 있는 그 양날검법, 양수협작 이거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답이 나오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 속고 살 수 있는 그거를 같이 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 이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말씀드려봤는데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엘리트들의 공적이 된 트럼프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알박이를 해놓고 양날 검법으로 앞에서는 좋은 말, 뒤에서는 나쁜 짓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짜고 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공적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짜고 치냐 하면요. 나토가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나토가 생긴 거잖아요. 옛날 소련 때문에. 근데 아까 전문가께서 맞게 말씀하시던데 러시아는 그 옐틴이 속았는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 고르바초프 이후에 옐틴이 전부 다 무장 해제하고 우크라이나는 뭐 핵도 다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싹 했는데 나토는 그런 그 무장 해제 같은 거 한 개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이러면서 그 시끄러워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옐틴 때문에 다 망하고 옐틴이 막 다 사유했던 거 다시 다 국유화하고 이러면서 그 서방 진영에 맞서가지고 막 나타난 거 아니에요. 본인의 부정부패만 없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하고 같이 박자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푸틴은 그냥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토한테 돈 내라. 니네는 왜 너네 지역 방위인데 왜 미국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내게 만드냐. 니네 돈 더 내. 막 이 난리치고. 그러니까 분담금 더 많이 내라고. 원래 내겠다고 한 대로 내라고. 니네 국가 GDP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내겠다고 한 거 다 내라고 왜 미국이 제일 많이 내야 되냐고 쌩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 동독의 그 메르켈 그 나토를 이끌고 EU를 이끄는 정치 리더 메르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미국한테 의존할 수 없다. 마크롱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EU도 이제 미국과의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독자성을 찾자. 막 이게 요새 핫 이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진짜 안 나오는 내가 못 봤는데 언론에 나오는 걸 못 봤는데 이 독일이 메르켈께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인지 뭐 오일인지 가스인지 오일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려고 푸틴한테 그걸 살려고 송유관을 까는 걸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오바마 같으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대충 같이 짜고 그냥 넘어가고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뭐 이랬을 텐데 트럼프는 그거를 너네는 도대체 나토는 나토대로 하고 EU 군대는 군대대로 한다면서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사냐?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G7에서도 하고 그러고 무슨 그 UN 올해 UN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대놓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겨갖고 트럼프 얘기 나오면. 그러면서 유엔 연설에서는 너네 독일 니네 그렇게 러시아한테 그 에너지 사다가는 그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는 또 그 센스쟁이 팍스에서 그 독일 대표단들 앉아 있는데 거기다 착 비춰주고 이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자국에서 그 에너지 오바마가 파묻어 놓고 개발 못하게 했던 근데 막 셰일가스 다 망했다고 소문났던 셰일가스 관 다 깔고 뭐 석유하고 막 파헤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다 파헤쳐서 써도 200년 넘게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대요. 미국은.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지금 그 테슬라의 전기 이런 그 electricity 그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타워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면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시간 있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테슬라 타워의 비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숨겨놨던 테슬라 타워의 비밀 테슬라의 electricity 전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독일한테 대놓고 니들 왜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막 떠드니까 그 서구의 이 글로벌 엘리트들 그 양날 검법으로 앞뒤 다르게 이중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고 황당하니까 빨리 내쫓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파리 기후 협약, 이란 핵 협상, 그다음에 대사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양쪽 짜구치기, 양쪽으로 작전 세력 투입하기 이런 양날검법에 그 양날의 검에 손잡이를 해당되는 부분 그 고리를 끊고 거기를 그러니까 치는 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다고 무슨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은 안 하죠. 트럼프도.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순간순간에서 역학관계를 막 트위터 막 엄청 때리고 막 이 사람한테 맹공 퍼붓고 막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막 휘두르면서 그 자기에게 유리한 역학관계가 될 때까지 끈덕지게 딱 기다리다가 시기가 와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젠다를 현실에 옮길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 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는 앞에서 나이스한 말하고 뒤에서 이제 험한 짓을 하고 다니면 트럼프는 거꾸로도 하죠. 앞에서는 험한 말을 하고 뒤에서 나이스한 짓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여진 것 때문에 다 알고 보면 까꾸로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 미국 CIA 안에 안티 트럼프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안티 트럼프. 그러니까 오바마, 힐러리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구축돼 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운용했던 그 시스템은 당연히 여전히 펄펄 살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활동을 하고 아니면 숨죽여서 가만히 있을 부분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겠죠. 트럼프가 힘을 잃을 때를 파워를 잃을 때를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취임하면서 FBI 국장은 오바마가 임명했던 사람을 연임을 시키고 그리고 CIA 국장은 해임하고 그 지금 국무장관 마크 폼페오를 임명했었잖아요. 근데 국장만 임명했다고 그 저변에 있는 그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전 세계를 운용하는 이
시스템은 그냥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지금 현재 트럼프 레짐에서 움직이는 그 행정부의 그 반 트럼프 관료 시스템인 딥스테이트하고 다른 말로 부르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서 이 내용은 끊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겠죠. 국정원 안에도 뭐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되셨다.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박정희 중앙정보부를 그 면면이 이어온 그 본래 시스템,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분들은 그럼 당연히 있겠죠. 심지어 뭐 전 갭 투자가 무슨 말인지 요새 처음 알았는데 그 갭 투자하고 다니는 그 아줌마도 한 2, 3년 지나서 정권 바뀌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버티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PD 수첩인가 어디서. 그분도 버티는데 그 아줌마도. 어쨌든 이런 글로벌 폭력 초국적 금융자본 이런 쪽에서 이쪽을 대변하는 CIA 뭐 여기를 대변하는 그 세력이 우리나라의 뭐 정치계에서 뭐 누구 이 세 명은 CIA의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막 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 아마 칭화대인가 청와대인가 아무튼 학문 쪽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전문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무슨 그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실명을 거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 왜 유시민은 없을까? 왜 유시민 이름은 여기 왜 없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씩 웃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정의당이 이제 그래서 유시민 덕분에 정의당이라는 신당이 창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심상정 씨도 있었고 우리 노회찬 님도 계셨죠. 근데 거기를 통해서 굉장히 그 뭐 유행을 탔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묶어 가지고 the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바마 특히 힐러리가 여기에 이제 페미니즘 여성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목숨 걸다시피 하고 엄청나게 전파를 했죠. 그러면 이거가 전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적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여성 차별 그다음에 또 여성이 뭐 자기 신체를 결정할 뭐 낙태 권리 그다음에 군부대 내 동성 문제 뭐 인권 문제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그다음에 뭐가 있죠? 난민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 우리 유시민 씨가 그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이 뭐 소유주가 누구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라고 했던 이게 다 인권 문제인데 이게 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묶여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슈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메카시 선풍이 있었고 그 빨갱이라고 때려잡으면 끝난 거가 그거 미국에서 본래 시작된 거거든요. 유럽은 그러니까 동유럽하고 서유럽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서로 섞여 있었고 그 유럽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아메리카에서는 이 메카시 선풍이 50년대에 대대적으로 불고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조가
미국이라니까요. 그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그 50년 전에 그거 갖다가 써먹었다니까요. 박근혜가 그 김 누구죠? 그 할아버지 지금 김기춘 뭐 그 양반이랑 해갖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없어지니까 그 힘을 못 쓰잖아요. 옛날만큼 눈앞에 보이는 사회주의 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종교 문제까지, 종교 문제도 종교의 자유까지네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관계돼서 이슬람교 자유까지. 이런 소동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슈가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 유럽은 난민 문제하고 같이 따라 들어온 이슬람교 종교 문제만 좀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얼마나 그 아사리 난장판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럼 이게 이식된 거거든, 정의당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프로즈 앤드 컨즈, 찬성 반대로 해갖고 격렬하게 디베이트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작전 세력 댓글 부대까지 붙고, 그러다가 이제 동성 퀴어 축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3차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일이 다 파고 들어가면 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냥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평화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꼭 뭐 개독 보수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단체 해가지고 꼭 또 반대 집회를 하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된 이 이슈들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그 가장 급진적인 뭐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이슈들을 수입된 그 아젠다들이 수입된 부분이 정의당이라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이요. 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탁월하신 그 여성 유튜버 분은 이런 이슈, 뭐 동성애, 인권, 뭐 낙태 이런 이슈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 소로스를 그분도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그 소로스가 너무 시끄럽게 만드니까 세상을, 그런 글로벌 엘리트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사람을 그 뒤흔드는 주범이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보니까 용감하신 이상호 기자님도 도저히 아마 홍석현 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기 홍석현 씨가 그 뇌물을 오리발이라고 했다던데, 그 오리발을 들고 다녔던 그 배달을 했던 명단을 그 녹음을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1시간 반 분량이고 몇만 명이라던데, 그거를 폭로해 버리셨던데 진짜. 근데 거기 제일 먼저 나온 그 뇌물 대상이 누구였죠? DJ잖아요, DJ. 여러분 놀라셨나요? 김대중, 우리나라 최초의 그 민주 대통령이라고 지칭되는 김대중. 저는 안 놀랐어요. 저는 노무현 때부터 뇌물 돌린 거였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DJ 때부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귀환한 올드보이들이 전부 다, 박찬종까지 다 나서갖고 손석희 씨, 이해찬 씨 들러리를 서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덤태기를 씌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뇌물을 받으셨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이
87년에 양김씨가 나왔을 때 그때 CIA에서 시킨 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니네 둘 다 안 나가면 가만 안 둬. CIA, 미국 CIA에서 안 그랬나 보다. 그냥 지가 나와서 이기고 싶어서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대중 씨. 뇌물까지 드셨더라고요. 와, 대박. 저는 몰랐습니다. 저만 몰랐을 수도 있겠죠. 또 볼까요? 하태경 씨는요. 그 하태경 씨가 지금 바미당의 하태경 씨를 통해서 그 음주운전 처벌법 이쪽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바미당 하태경 씨한테 간 것 같던데, 근데 또 그 이제 이건 다 뭐냐면 그 이제 진보인 줄 알았던 민주당은 다 썩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태경 씨 그 보수 꼴보수들은 다 싹 다 무슨 진짜 쓰레기들 뭐 완전 그런 줄만 알았더니 건강한 쪽도 있네. 뭐 이준석 그 친구 그 젊은 정치인도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음양 이거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양날의 검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제목에 달아놨던 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 둘을 한꺼번에 치는 양날검법을 구사하는 손잡이는 어디냐? 어딜까요? 여기서 되게 요새 아까 어제 진짜 웃긴 기사를 보도를 많이 봤는데 그 8월 달에 김부선과 김영환이 동반 지리산 산행을 했답니다. 이거 보도 나왔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누구누구 집에서 묵었다고 그러는데 누구누구 댁에서, 근데 뭐 우르르 여러 사람이 간 게 아닌가 봐요. 둘만 간 것 같았어요. 그 기사 뉘앙스가. 와, 대박. 근데 김부선은 이제 그 물귀신 작전을 그러니까 할 일이 안 터지고 있잖아요. 김영환이가 안 잡혀가고 있으니까. 근데 드루킹은 혼자 죽기 싫은가 봐요. 아니면은 지금 뭐 선고는 몇 달 안 나와서 그런데 다른 사람 증인을 서면서 드루킹이 되게 엄청 흥미진진한 증언을 한 게, 노회찬 의원한테 돈 안 줬다. 뇌물 준 적 없다. 그 특검이 허특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했다던가, 뭐 아무튼 자기 드루킹한테 좋은 쪽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을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실제로 뇌물 안 줬다. 그리고 그 뇌물을 주는 거에 그 주고 뭐 전달하고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그 이혼 소송을 낸 그 부인들이 그 과정을 다 관여를 했고 거의 뭐 그 뭐 하라는 대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대박. 와, 드루킹과 뽀띠로 활동했던 시절에 드루킹과 유시민이 처음 인연으로부터 출발했던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드루킹은 이 얘기를 왜 계속 할까? 뭔가 어떤 그 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유시민 씨는 뭐 10월 말인가 중앙일보에다가 드루킹의 경공모 그 단체가 재벌 기업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재벌의 폐해를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뭐 대안적인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이러면서 또 이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유시민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시는 내용이, 유시민 씨의 배우자분과 그 또 그 공지영하고 같이 합세했던 그 환경운동가라는 고은광순 씨와 김부선과 또 성남에서 자기 강제 입원시켰다고 이재명 막 공격했던 그 김사랑 씨하고 다 그러니까 동향이고 고향이 같고 막
그 출신 지역도 같다. 김부성과 김사랑은. 이런 얘기를 막 달아 놓으셨던데 어머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와 대박. 그러면은 드루킹의 이 이혼하신 분 이분은 어디 출신이실까? 글쎄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그 제가 이렇게 어 유추하고 상상하는 내용도 섞으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고 또 그 근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보는 양날검법이 몇 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건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과 관계된 부분, 문재인과 관계된 부분이 유시민 씨한테 쏠려요. 그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힐러리를 파헤치면서 트럼프를 선택했던 그 쪽이 그거를 뭐 정부 수사기관에서 해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너무나 힐러리가 황당한 짓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그 탐사 보도 고발 뉴스 같은 그런데 유튜브 기반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이 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드루킹의 아내분 그 이혼하셨다는 그분은 어디 분이실까? 그게 지금 이 순간 궁금합니다.